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2시간가량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관련해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불이 난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에 가 닿기도 전에 파국으로 곤두박질 치는 낭떠러지를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소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에 앉아 있었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 대해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해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라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건 우리 정치 문화에 맞지 않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로 확인된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은 듯 답하며 쇄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소봉대, 가짜뉴스, 녹취 조작, 악마화 등을 언급하며 억울함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모략이다,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7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제1조 1항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담고 있지만 국민 뜻에 반하는 권력을 국민 스스로 소환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조건에서 위헌 위법적 권력을 국민의 뜻대로 처분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일 것입니다. 진보당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아내어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퇴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진보당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대표인 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20차례의 시국 강연 및 연설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달부터 전국 15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현장을 방문해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4시에는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고 5시 30분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촛불 대행진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3일 11시에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이 준비되고 있고, 주말인 16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야당 공동 집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공적 신분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남은 2년 반을 그렇게 또 살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장에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진보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 대개혁의 길을 힘껏 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홍문화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조국신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날려버린 윤 대통령,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 탄핵의 필요성만 키운 동문서답,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 끌어내려야. 이게 압축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하야 하겠다는 발표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습니다. 예견됐던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어처구니없는 망언만 추가했습니다. 공천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외압이 아닌 의견이다.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자신의 육성 묵시도 무시합니다. 창원 산단은 보고받은 즉시 배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이미 대외 문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나를 타겟으로 철을 악마화한다. 주가 조작, 금품 수수를 수사하라는 것이 악마화라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내와 나에 대한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나? 인사 개입, 정책 개입, 공천 개입이 조언이라니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너무 억울해할 일입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육성 녹취라도 나오면 그땐 또 뭐라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개인 휴대폰을 안 바꿔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이 문제라니 그러면 휴대폰을 구속해야 합니까? 특검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헌법 위반이다. 수사검사 지명은 행정의 영역이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선동이고 인권 유린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인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수호하려는 헌법이 우리 헌법이 아닌 미국 헌법이라면 이미 탄핵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비리 수사가 인권 유린이라는 발언도 역사에 남을 망언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김건희라는 주어가 빠진 사과, 사과할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면 사과하겠다는 배짱에 비웃음만 커집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릅니다. 변죽만 울리는 기자회견으로는 결코 민심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민심의 태풍을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중식, 오로지 탄핵만이 그 해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물가 폭등에 이어 국민 혈압까지 급상승시키는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심 거부 외친 140분, 국민은 절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조차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시정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허한 사과 이후 모든 의혹을 뭉갰습니다.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독선 앞에 절망만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냐며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사전 고치란 말 이전에 국어사전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습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공천 개입, 국정농단,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의혹이 없으니 이제 대놓고 억지를 부립니까? 특검 출신 대통령의 국민 배신입니다.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싸움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차라리 죗값이 무서워 특검을 못 받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해명도 비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자신의 육성까지 공개됐는데 끝까지 모순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총선 때 추천 들어오면 인재 영입에 줬다는 말이 바로 공천 개입에 대한 자백입니다. 다시 한번 국어사전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옹졸하고 대책 없는 대통령의 모습도 부끄럽습니다. 박수를 못 받아 국회에 안 오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러니 지지율 올리는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말도 결국 민의를 거부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고집불통으로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말을 툭툭 내뱉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만 재확인됐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쇄신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할 것은 매서운 민심의 뜨거운 분노뿐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 힘에게도 몰아닥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본소득당 비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탄핵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살립시다.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일으킨 국정 파탄과 수많은 의혹에 혹여나 마음을 고쳐먹고 진솔한 사과와 국정 쇄신의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 고개 숙이고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전 정부 탓이다, 대내외 여권 탓이다, 야당 탓이라는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처가 비위, 공천 개입, 국정농단은 그저 제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라는 말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떠밀리듯 대신 나온 자리임을 자백했습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챙겨 먹어야 할 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2시간 반 남짓의 기자회견 끝에
국민의 좌절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변명으로 한가하게 시간 낭비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상황은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대남방송과 우물폭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북한의 제1적대국 헌법 명시에 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한반도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실리 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천명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괴군을 폭격하자라고 불법적 파병 모의를 한 지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온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자화자찬은 더 황당합니다. 2024년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2.6%는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회복으로 잠시 개선된 수출 지표를 자기치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정작 민생경제는 부자 감세, 긴축 재정으로 내수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식 경제는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균형 외교 대신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지금 관세 장벽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관세 장벽 심화로 미국 물가가 높아지면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에 다시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 재정정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 어떤 견해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는 한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탈탄소 경제 가속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상이나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역시나 압권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씨 특검을 했던 대통령이 심지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8년이나 구형했었던 검사 윤석열이 아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꼴은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검사로서 평생의 소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보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욱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오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해법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놓은 대답입니다. 국정을 그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일 정도로 치부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통령의 처참한 인식을 국민은 또다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를 인권유린까지 운운하면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정적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기소가 2년 가까이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불기소 처분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기소 한번 제대로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황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인권 유린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자기 편한 대로만 왜곡해서 말하는 것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없고 제가 못해서 사과를 하는 거다. 아내가 회견 가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다. 문제를 딱 짚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겠다.
장장 140여 분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자괴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수반이 국민께 드리는 엄중한 사과와 세심의 약속이 아니라 영부인을 향한 공개 프로포즈를 실시간으로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프로포즈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정 쇄신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심을 받들지 않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정의 무게를 모르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헛됩니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곳 없이 치닫고 있는데도 전광판 안 보고 공만 치겠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국민이 틀렸다. 나는 하던 대로 할 테니 소모적인 갈등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국민들을 꾸짖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분골쇄신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져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단 말입니까?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140분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결코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꽉 쥐고 이제껏 해왔듯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입법부의 특검에 대해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상권 분립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김영선이 공천해줘라 라고 했던 녹취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도리어 공천 개입과 국정 개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바꿔서라도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앞으로도 무시하면서 질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는 지도자, 자신에 대한 자의식만 과잉되어 있는 지도자,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법꾸라지처럼 불법과 편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지도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한 톨의 기대도 희망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던 1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